그들은 당신에게 마법의 진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초도 없고 악마도 없고 할리우드식 저주도 없죠. 만약 제가 의식 마법이 영혼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수세기 동안 의식 마법은 두려움, 미신, 그리고 형편없는 영화 플롯 아래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 고대의 실천이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라틴어로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요. 그것이 사실은 심리적 도구 모음, 당신의 마음을 해킹하고 현실을 재구성하며 종교 자체보다 더 오래된 힘에 닿는 방법이라면요. 계속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들이 마녀가 아니라 영혼의 과학자들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의식 마법이라고 들으면 아마 할리우드의 명장면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두운 방 두 권을 쓴 인물들이 죽은 언어로 주문을 외우고 바닥에 빨간 오각별이 빛나고 어쩌면 지하실에서 전 애인을 저주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악마를 소환하려는 어떤 남자를 상상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영화, TV쇼, 마법을 싸구려 개그나 공포 클리셰로 만드는 밈들을 봤어요.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당신은 세뇌당한 거예요. 비밀 결사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틱톡 클립이나 마블 플롯 담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에 의해서요. 생각해보세요. 왜 모든 대중문화 속 마법 장면에는 깜빡이는 초와 으스스한 라틴어 횡설수설이 등장할까요? 두려움은 팔리니까요. 신비로움은 팔리니까요. 하지만 진짜 의식 마법은 그것은 연극이 아니에요. 악마를 통제하거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현실을 구부리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습관, 당신이 꿈을 조누는 대신 새벽 3시에 스크롤을 하게 만드는 가장 깊고 추악한 두려움들. 이걸 한번 열어봅시다. 아이작 뉴턴을 예로 들어보죠. 네, 그 미적분을 발명하고 중력을 정의한 아이작 뉴턴 말이에요. 그가 수십 년 동안 집착한 게 뭔지 아세요? 연금술이에요.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과 의식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려 했죠. 그의 일기에는 마법, 점성술,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숨겨진 연결에 대해 100만 단어 이상을 썼어요. 왜냐고요? 뉴턴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존재의 통일 이론을 찾던 철학자였고 마법이 인간 정신의 지도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이 있어요. 융은 마음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로 카드와 고대 신화를 사용해 무의식을 탐색했어요. 그는 마법을 잊혀진 영혼의 언어라고 불렀어요. 논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부분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죠. 생각해보세요. 원형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선물한 바로 그 사람이 마법을 미신이 아니라 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현대 문화가 실수를 했어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마법을 다음 중 하나로 결정해버렸죠. 파티 트릭,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박수를 받는 것. 공포 이야기, 모닥불 주위에서 소리 지르며 이야기할 무언가. 농담, 우스꽝스러운 넌센스를 믿는 게 순진해 보이니까. 하지만 값싼 의상과 형편없는 특수 효과를 벗겨내면 마법은 급진적인 무언가예요. 인간 영혼을 위한
2000년 된 사용 설명서. 사막에 묻혀 있는 고대 아이폰을 상상해 보세요. 화면은 깨졌지만 여전히 비밀을 품고 빛나고 있어요. 그게 마법이에요. 철학자, 치유사, 반역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당신의 뇌를 해킹하고 독성 습관을 재구성하며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를 직면하게 해주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마법을 으스스한 넌센스로 치부하는 건 비밀번호가 무서워서 그 아이폰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웃으라고 배웠어요. 의식을 원시적이라고, 상징을 유치하다고 라벨링하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불안, 중독,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고칠 도구가 여기 있었는데 역사의 다락방의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거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화장실의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가둬둔 자신의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 말이에요. 의식 마법은 그런 거울이에요. 모든 의식, 모든 상징, 모든 주문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심연을 응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기 있어요. 승인에 대한 독성적인 욕구? 거기 있어요. 진짜로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망치는 방식? 모두 거기 있어요. 현대 문화는 이것을 싫어해요. 빠른 해결책, 자기계발서, 생산성 앱, 명상 구루를 파는 게 더 쉬우니까요. 진짜 변화는 어둠을 응시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요. 하지만 마법은 당신의 안전지대를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을 달래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깨뜨리려는 거예요. 당신이 도망치던 악마들이 사실은 이름 짓기를 거부한 자신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지금 당신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동안 검증된 정신 업그레이드라고 라벨링된 무늬 열쇠를요. 자기 의심을 해소하고 트라우마를 재구성하며 세상과 자신을 잔인할 정도로 직시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하지만 먼저 할리우드식 스크립트를 버려야 해요. 마법을 어두운 예술로 상상하는 걸 멈추고 그것을 궁극적인 반란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을 마비시키고 산만하게 만들며 영원히 다른 사람의 성공 버전을 좁게 만들려는 세상에 대한 반란으로요. 그림자는 악마를 숨기고 있지 않아요. 당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은 그걸 볼 용기가 있나요? 의식 마법이 실제로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아닌가. 먼저 매기키의 키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니요, 오타가 아니에요. 그 K는 스테이지 매직, 라스베가스에서 누군가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거나 사람을 반으로 자르는 그런 종류에 대한 중지 손가락이에요. 손기술, 환상, 연기와 거울. 그건 마직기예요. 하지만 마직의 캐, 그건 진짜예요. 관객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의식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체육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를 드는 대신 상징, 의식, 그리고 집중된 의도를 들어올려 정신적 회복력, 명확성, 그리고 의지를 키우는 거예요. 현대 마법을 형성한 비밀 결사인 헤르메틱 오더 오브 더 골든던을 예로 들어보죠. 그들의 의식은 유령을 소환하거나 사랑의 물약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심리적 실험을 했어요. 회원들은 타로 카드를 사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미로를 탐색했어요. 그들은 시각화 기술을 연습해
집중력을 키웠죠. 예를 들어 몸을 통해 빛의 공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며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했어요. 그것은 으스스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이었죠. 그들은 망토를 입은 마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fMRI 기계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뇌를 해킹한 초기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현대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해요. 연구에 따르면 의식기를 시작하기 전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도 은불안을 30% 줄이고 뇌가 기어를 바꾸도록 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집중력을 높인다고 해요. 운동선수들은 압박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각화를 사용해요. CEO들은 고위험 결정을 내리는 동안 자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만트라를 사용하죠. 그게 마법이에요. 지팡이도 가마솥도 없어요. 그냥 당신과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당신의 의지대로 구부리는 거죠. 화려한 로브, 선택사항이에요. 결과? 부인할 수 없죠. 상징의 비밀 언어. 왜 마법이 이상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오각별, 쌓인 피라미드 위에 전능한 눈. 그것은 무작위적인 오컬트 장식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를 위한 치트 코드예요. 상징은 뇌의 뒷문이에요. 그것들은 논리적이고 의심 많은 마음을 우회하고 당신의 원초적이고 창의적인 무의식의 수프에 직접 말을 걸죠.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쌓인 나는 막을 수 없다와 같은 목표를 위한 맞춤형 상징을 만든다고 해보죠. 당신은 그것을 디자인하고 의도를 담아 넣은 다음 태워버려요. 왜냐고요? 옛날식 대답은 우주에 그것을 풀어준다지만 진짜 이유는 신경과학이에요. 상징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은 목표에 대한 집착을 멈추죠.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놓아주지만 무의식은 24/7 그것을 위해 계속 일해요. 배경 소프트웨어처럼요. 그것은 당신의 욕구를 위한 자동 조종 장치예요. 오각별을 예로 들어보죠. 대중문화는 그것을 사탄적이라고 그리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지도예요. 5개의 점은 흙, 공기, 불, 물, 그리고 정신을 나타내요. 고대 전통이 인간 경험을 구성한다고 믿었던 요소들이죠. 의식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당신은 악마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고 불렸던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학이다. 번역하자면 상징은 생각을 물질화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전능한 눈은 감시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을 명상할 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나선을 그리기 전에 그것을 잡아내도록요. 그것은 마음의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헛소리가 아니에요. 광고주들은 상징, 나이키의 스우시를 사용해 당신의 무의식을 해킹하고 제품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정치인들은 깃발과 로고를 사용해 부족적 충성심을 유발하죠. 마법은 그저 스크립트를 뒤집는 거예요. 당신이 상징을 통제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어두운 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좋아요, 큰 질문을 다뤄봅시다. 마법은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만약 당신이 무모하다면요. 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당신은 매일 그렇게 하죠. 위험은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성량을 쥔 사람에게 있어요. 진짜 마법은
전 애인을 저주하거나 람보르기니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잔인하고 불편한 자기 솔직함에 관한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보여주는 거울을 들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고 가장하는 질투, 게으름으로 위장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 점점 당신의 진실성을 질식시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응시하기보다는 깨뜨려 버리죠. 낫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로켓 과학자이자 오컬티스트인 잭 파슨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마법 의식을 사용해 야망을 불태웠고 우주 여행을 수십 년 전에 시각화했어요. 하지만 권력에 대한 그의 집착이 윤리를 압도했을 때 그의 삶은 혼란에 빠졌어요. 마법이 그를 망친 게 아니에요. 통제되지 않은 자아가 그런 거예요. 마법사 엘리파스 레비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시면을 응시할 때 시면도 당신을 응시한다. 마법은 당신이 묻어둔 자신의 부분을 직면하도록 강요해요. 그것이 위험한 이유예요. 악마가 당신을 지배할 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문화는 빠른 해결책, 치료 앱, 자기계발서, 라이프 코치를 좋아해요. 하지만 마법은 빠르지 않아요. 그것은 느린 불꽃이에요. 썩은 부분을 보여줘서 당신이 그것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일주일 후에 그만두는 거예요. 나쁜 에너지를 탓하는 게 자신의 잠재력이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쉽거든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괴짜처럼 보이지 않고 던전이나 희귀한 크리스탈 컬렉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법은 원조 DIY 심리학이에요. 작게 시작하세요. 일기를 써본 적이 있나요? 축하해요. 당신은 이미 마법을 실천한 거예요. 생각을 종이에 적는 건 마치 종이에 주문을 거는 것과 같아요. 혼란을 명확성으로 바꾸는 거죠. 촛불 응시 의식을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촛불 또는 램프를 켜세요. 불꽃이나 빛을 60초 동안 응시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의도에 집중하세요. 예, 나는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것이다. 점심 계획이나 불안에 마음이 흘러가면 부드럽게 다시 끌어오세요. 그게 다예요. 당신은 방금 뇌 집중 회로를 해킹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60초의 단일 초점 연습만으로도 30일 안에 신경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소환의식, 정신적 재설정 버튼을 시도해보세요. 여기 으스스하지 않은 버전이 있어요. 조용한 공간에 서세요. 순수한 백색 빛이 위에서 쏟아져 몸을 채우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그 빛이 모든 스트레스, 의심, 그리고 정신적 어지러움을 밀어내는 것을 상상하세요. 3번 깊게 숨을 쉬고 소리내어 또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명확하다. 나는 집중한다. 그것은 정신적 샤워와 같아요. 틱톡 뇌부패, 둠스크롤링 피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루프를 씻어내세요. 동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냥 당신이 더 차분하고 날카로우며 이상할 정도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고급 팁, 휴대폰 잠금 화면을 사인으로 사용하세요. 목표, 예, 창의성을 위한 별을 위한 간단한 상징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설정한 다음 하루 종일 그것을 흘끗 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나머지를 해줄 거예요. 마법은 멋져 보이는 게 아니에요. 멋져지는 거예요. 침착하고
차분하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로브, 선택사항이에요. 힘, 당신의 것. 여기 자기계발서나 테톡스에서 말하지 않는 큰 비밀이 있어요. 마법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의 믿음, 습관, 그리고 두려움이 달걀처럼 깨질 때 세상은 당신이 되어버린 새로운 모습에 맞게 구부러져야 해요.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설탕 알약은 두통을 치료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지어 종양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것이 진짜 약이라고 믿는다면요. 의사들은 그것을 마음속임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뇌는 그 알약이 강력하다고 확신하며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생물학적 스위치를 뒤집어요. 그것은 가짜 치유가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신체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증거예요. 마법은 플라시보 효과의 스테로이드 버전이에요. 설탕 알약을 삼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알약이라는 진실을 삼키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의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기본 모드, 자동 조종, 스크롤, 걱정, 과거 실수를 반복과 집중 모드, 의도적, 창의적, 목표 지향적. 마법 의식은 그 둘 사이를 전환하는 리모컨과 같아요.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촛불을 켜고 불꽃을 응시하며 나는 차분하다, 나는 준비됐다라고 속삭일 때 그들은 영혼을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뇌를 자동 조종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 의식은 편도체, 두려움의 중심에게 물러나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교과서는 상형 문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A는 단순히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피한 거예요. 또는 빈 페이지 마비와 싸우는 작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책상의 흐름을 위한 작은 사인을 새겨요.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무의식은 속삭여요. 너는 전에 해봤어. 다시 할 거야. 마법 잉크도 유령 타자기도 없어요. 그냥 의심을 우회하고 창의적인 우물을 탭하는 뇌 속임수예요. 그리고 수줍은 사람이 고대 용기 상징이 달린 목걸이를 착용한다면요. 그들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인식을 해킹하는 거예요. 그들이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뇌는 그것을 증거로 기록해요. 나는 용기를 착용하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징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요. 조용한 내향적인 사람은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죠.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앨런 무어, 왓치맨의 천재가 마법을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징을 조작하는 예술이라고 부른 이유예요. 그것은 숟가락을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당신의 마음을 구부림으로써 현실의 규칙을 구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마법은 불편해져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도록 강요해요. 수년 동안 말해온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이야기, 거짓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나는 사랑을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스크립트,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 직장에 영원히 갇혀 있을 거야 라는 만트라,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마법은 그 거짓말들을 빛 속으로 끌어내고 묻죠. 그것들 없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진짜 어두운 예술이에요. 촛불 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를 감옥으로, 의심을 안전지대로,
두려움을 작게 머무르는 변명으로 사용해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죠. 마법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감옥을 열어젖히는 쇠질의 때예요. 여전히 회의적이신가요? 브루스 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단순히 발차기를 날린 게 아니에요. 그는 정신 마법을 실천했어요. 싸우기 전 그는 모든 움직임, 모든 방역을 시각화했어요. 그의 신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때까지요. 그는 그것을 감정적 내용이라고 불렀어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프라이밍이라고 부르고 마법사들은 주문을 거는 것이라고 해요. 또는 세레나 윌리엄스를 생각해 보세요. 서브를 하기 전 그녀는 공을 정확히 4번 튕겨요. 의식? 물론이죠. 미신? 어쩌면요. 하지만 신경과학은 이와 같은 루틴이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불안을 줄이고 정밀도를 높인다는 걸 보여줘요. 그녀는 단순히 공을 튕기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뇌에게 말해요. 게임 시간이다. 우리는 이것을 100만 번 해왔어. 당신도 이것을 해요. 그것을 마법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운동 전에 틀어놓는 플레이리스트,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마셔야 하는 커피, 행운의 양말, 그것들은 모두 의식, 당신의 마음을 올바른 상태로 밀어넣는 작은 자기 최면 행위예요. 마법은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해요. 무작위적인 습관에 의존하는 대신 당신이 그것들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루틴을 무기로 만드는 거죠. 이걸 시도해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예, 나는 너무 미루는 편이다. 또는 나는 위험을 무서워한다. 그 종이를 태워보세요. 안전하게. 그것이 제가 되면서 소리내어 말하세요. 이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새로운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버드에 물어보세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된 물건을 태우거나 묻는 것과 같은 상징적 행동을 한 사람들은 불안이 40% 줄고 동기가 30% 증가했다고 해요. 종이가 마법인 게 아니에요. 의식이 마법인 거예요. 그것은 무의식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 챕터를 끝냈다. 앨런 무어가 옳았어요. 세상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믿는 것이기도 해요. 마법은 마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항상 마법사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켜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을 뿐이죠.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승객이 아니에요. 당신은 운전자예요. 차예요. 길이에요. 그리고 빌어먹을 GPS예요. 유일한 질문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그래서 여기 진실이 있어요. 의식 마법은 으스스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미있는 모자를 쓴 심리학이에요. 그것은 고대 도구를 사용해 현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느낌을 멈추고 통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 그것들은 단지 훈련용 바퀴예요. 진짜 마법은 당신이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일어나요. 당신은 마법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토끼굴은 훨씬 더 깊어요.